버림받은 생명들의 양부모를 찾아줌으로써 하나의 인간이라도 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은 여전합니다. 1955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38년간 해외 입양 1위 국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세계 7위였던 한국의 해외 입양이 1년 만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아 수출국입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 전 세계 자살률 1위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세계 최고의 해외 입양률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곧 국력입니다. 국력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요소가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나라든 조직이든 수에서 밀리면 아주 불리합니다. 한국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해외 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처럼 전쟁으로 인해 먹일 게 없고 살기 힘들어서 보내는 것일까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한 해에 수백 명씩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 수익은 아동 한 명당 270만원인데 해외 입양 수수료는 최대 2,200만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입양기관 3곳의 해외 입양 수입은 46억 7천만원. 국내 입양 수수료의 6배였습니다. 지금도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국제 입양을 기다리는 일부 한국 아동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 시행되었던 대리 입양 시스템이 한국의 해외 입양률을 증가시켰습니다. 해외 입양은 국제시장에서 수십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보, 한국 아동은 온순하고 머리가 좋아. 우편 배송 아기를 이용해서 우리도 한국 아기 입양해볼까? 서류와 사진만으로 아이를 골라서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마치 해외 배송으로 물건 사는 것처럼 간단하지. What? 우편 배송하기? 아이가 물건이야? 한국은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 심사도 필요 없거든. 돈만 주면 양부모가 개같아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아이는 양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비행기에 태워져 먼 타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한국 아동 한 명의 해외 입양 수수료는 약 3,000달러. 한국 돈으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직장인 한 명의 연봉과도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아이는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서류와 사진만으로 아이를 몰라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 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입양 아동을 폭력,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1955년부터 2021년까지 64년간 16만 9,454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1953년 6.25 종전 이후 해외로 입양된 전쟁고아들의 비공식적 통계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을 거라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1985년 당시 100명이 태어나면 1명 이상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것인데 이렇게 높은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1년에 만든 고아 입양특례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 입양은 1970에서 80년대에 폭증했습니다. 1984년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어진 해외 입양 추진현황 및 대책이라는 문서를 보면 아동이 국내 시설에 있으면 정서 불안 등으로 문제 청소년이 된다. 해외 입양 추진 사유에는 장래의 잠재적 국력 신장 도모한다. 즉, 입양은 이민 활성화이자 민간 외교라고 말합니다. 1970년대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낸 사례도 많았습니다.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 외아들을 돌려주라는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타군 어린이는 당일 해당 지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1970에서 80년대 길을 잃은 미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 입양을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여기서 아이는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입양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불과 5에서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해외 입양은 1970년대까지 미국 문화 아동복지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경은 국경 너머 인권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 수출국의 지위 확립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원되었습니다. 홀트와 복지부 차원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다 동원된 겁니다. 병원 시스템과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 시스템, 친생부모, 경찰 등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서울시청,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온갖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의 대사관들, 복지부, 국적으로 가면 법무부도 연관이 됩니다. 또 자신을 찾기 위해 성인이 돼 한국에 온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했다라며 자신들의 기록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저의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했어요. 부모가 있었음에도 고아로 호적이 바뀌어 해외로 보내졌고 서류상의 이름과 실제 자신이 달랐어요. 입양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자행된 것을 알게 됐어요. 해외 입양은 정부에 많은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많은 수수료를 벌어다 줍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을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양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K-팝 스타, 한류 열풍 등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전 세계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수가 곧 국력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무인도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동 양육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복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스스로 버려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세계에 증명해야 합니다.